예, 반갑습니다. 리언의 문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최근에 이제 1000명 돌파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주 정도 지났는데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 이제 점점 부담감이 드네요.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드려야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계속 새 아파트에 대한 얘기, 분양을 받을까요 말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첫 번째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을 많이 받으니까 저도 받았는데 어떠면 좋을까요? 앞으로 괜찮을까요? 사시는 분들도 고점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또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또 이제 분양을 받으시고 이러시는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 아파트도 새 아파트지만 구축 아파트들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구축은 과연 몇 년 정도 되는 아파트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과연 20년이 넘으면 진짜 오래된 걸까? 우리가 책에서 보면 7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아파트는 노후되기 때문에 투자가 조금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구축인데도 과연 어떻게 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 투자는 두 가지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대구가 전체적으로 고점이라는 거 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올라가는 일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 땅값이 오를 수 있으려면 어쩌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하철, 아파트 분양 사무실, 새 아파트 분양한다고 분양 사무실을 한 번씩 다 가보셨을 텐데, 분양하면서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하철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근데 가보면 차로 10분 가야 되고, 그죠? 이런 도보 10분 거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지하철이 없다가 생기면 구축이어도 아파트가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저도 그 유명한 유튜버한테 영상을 보면서 배웠어요. 제가 진짜 전문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투자를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공부했던 거를 같이 이제 나누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이 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그 공부하던 거를 함께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구는 땅값이 오르는 이유의 첫 번째는 저는 지하철이라고 봅니다. 그 지하철이 가까이에 생기면 땅값이 오르고요. 지하철이 없으면 땅값은 그냥 큰 개발 호재가 없으면 오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 한 예로 대구 지하철은 2호선이 지금 4월역까지 있었어요. 근데 경산까지 연장 개통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12년 10월에 했어요. 그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개통 전에 아파트가 그럼 과연 지하철 개통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을까를 유추해 보면, 앞으로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생기면 땅값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키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4월역입니다. 그런데 쭉 해서 이제 정평역이 생겼어요. 정평역이 생겼는데, 정평역에 예를 들어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평역에서 지금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귀빈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과거 이력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쭉 올랐는데 2호선 경산 연장 개통이 2012년 10월이었어요. 2012년 10월. 10월에 매매가는 1억 4천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하철이 개통하면 땅값이 오르겠다라는 거 우리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심리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통하고 나면 가격이 오를 거야 라고 하니까 언제부터 가격이 오를까요? 한 1년 전부터는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 조금 1년 뒤면 지하철이 생겨. 1년 뒤면 지하철이 생기면 아파트 값이 오를 걸이라고 생각하니까 1년 정도 전부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2011년 5월의 가격은 1억 1천이었고요. 개통되고 나서 한번 볼게요. 10월이면 11월 정도에 1억 4천. 그러면 대충 1억 천이니까 한 3, 4천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2012년 10월이 지나고 쭉 보니까 얼마까지 올랐느냐? 2015년도는 2억 4천까지 올랐네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지하철 개통의 호재를 알고 1년 전이다. 2012년 10월인데 2011년 10월 정도에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다라고 보면 1억 천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1억 천에. 그리고 지하철 개통하고 나니까 3천 정도의 수익을 받고요. 그리고는 주변에 새 아파트들 분양을 계속하니까 얼마까지 올랐느냐? 2억 4천이니까 1억 천에 투자했으면 1억 3천, 2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몇 년 됐느냐? 26년 됐는 아파트입니다. 귀빈타운이. 그런데 지하철 개통될 때가 1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면 이 아파트를 샀는 가격은 8년 전, 1년 전에 저희가 구입을 했다라고 보면 8년 전에 샀다고 보면 입주할 당시에 18년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18년 정도 되는 아파트면 구축이고 32평 기준으로 1억 천 밖에 안 했는데 최근에 보면 1억 이상이 올랐는 걸로 봐도 지하철 때문에 땅값이 올랐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요 한 예로 보면 지하철이 없다가 생기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더라. 구축인데 20년 정도 되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가격은 더블로 갈 수 있다. 이유는 노후되어 있는 거는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땅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은 오른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큰 틀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축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 이유도 사실은 이걸 제가 공부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지하철이 연장 개통되면 거기에 아파트 가격은 오를 거야 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통을 했는데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빠진 지역이 있었어요. 이거는 실제하고 이론하고는 한 번의 경험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가 1호선 연장 개통인 대곡역에서 화원역, 화원-명곡 설화역까지 두 정거장이 연장 개통됐는데 개통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기대하는 거하고 왜 다르게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하철이 대곡역에서 화원역, 화원-명곡 설화역 이렇게 개통이 되었어요. 1호선 화원 연장 개통은 2016년 9월이니까 한 3년 정도 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근 지하철 개통되기 1년 전 2015년도부터 가격이 올라야 되죠. 그래서 명곡 설화역에서 제일 가까운 명곡 미래빌 32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어, 1호선 연장 개통이 2016년 9월에 개통을 했어요.
9월에 개통을 하고 1년 전이면 2015년 9월 정도를 한번 볼까요? 1년 전. 1년 전이 제일 비쌌던 가격이네요. 2억 6,900이니까 한 2억 7천 정도 했었는데 개통이 되고 나서 오히려 2016년 9월에 오히려 한 6천만 원이 빠졌어요. 왜일까를 보면 이 아파트는 지금 19년 됐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3년 전이면 16년 됐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연천장 개통되는 요 때에 2016년 9월이죠. 2016년 9월에 지금 2016년 10월 옥포 대성 베르빌 그 다음 옥포 서한 뭐 이런 아파트들이 서한은 지금 분양이고 지금 2016년 9월이니까 이렇게 아파트 입주가 있었어요. 2017년 2월 이렇게 새 아파트가 옥포지구에 입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구 단위 개발의 세대수가 뭐 600세대, 7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들어오면 2016년 10월에 1000세대가 옥포 대성 베르빌 4단지가 입주를 했네요. 9월에 연장 개통했는데 여기에 명곡 미래빌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죠. 아파트 가격은 2억 한 뭐 4천 5천 했는데 새 아파트가 2억 8천 9천 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팔고 가려고 하니까 매도 물량이 많다니까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죠. 지하철의 프리미엄 자체를 하나도 못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옥포지구 입주, 두 번째는 현풍 테크노 입주가 이때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찍다가 아니면 저희 편집할 거예요. 잘못됐으면. 2016년 8월 지금 2016년 여기 한번 봅시다. 3월, 8월 제일 풍경채가 2016년 12월에 입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1000세대예요. 그러니까 한 2000세대 정도가 계속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를 팔고 신규 입주를 해야 되니까 매도 물량 때문에 나는 저기 아파트 들어가는데 우리 아파트가 안 팔리면 못 가.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누구는 2억 5천에 한다는데 누구는 2억 4천에 한다던데 더 안 팔리면 2억 3천에 2억에 그래야 내가 입주를 하니까 이런 새 아파트 물량이 현풍 테크노에도 있었고 그 다음 옥포지구 첫 번째는 옥포지구 두 번째는 현풍 테크노 이렇게 입주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물량이 다 소진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명곡 미래빌 아파트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는 2억까지 떨어졌다가요. 최근에는 보시면 매물 가격이 2억 8천, 2억 6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여기 2억에 추천을 한 3분 정도 드려서 샀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매물 나오는 거 보면 2억 8천, 뭐 2억 6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래가는 2억 3천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태죠. 이 아파트가 지금 19년 됐으니까 앞으로 지구 단위 개발이 화원, 명곡, 설화역이 지하철이 나오는 입구가 8개예요. 8군데.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대곡역이 여기 나오는 문이 4개예요. 진천동도 핫하지만 문이 4개입니다. 그리고 월배역이 4개. 상인 내거리가 8개에 나오는 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달서구, 진천동, 월성동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상인역이 가장 번화가인데 인구가 많으니까 8개의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근데 설화명곡역은 왜일까? 왜 문을 8개 열어놨을까? 앞으로 개발이 그만큼 되고 번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대구 KTX 역사에서 설화명곡역이 더블 역세권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환승 인구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화명곡역이라는 지하철이 생겼는데도 저는 처음에 깜짝 놀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보고 왜일까 생각했더니 입주 물량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물량이 끝나고 나면 가격은 다시 오르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예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20년 됐든 뭐 25년이 됐든 이렇게 지하철역이 생기면 가격은 반드시 오르더라. 두 번째, 설화명곡역은 지금 1호선 연장 개통된 지가 지금 3년인데요. 앞으로 7년에서 8년 정도 지나면 KTX 서대구에서 설화명곡역으로 역이 하나 더 생겨서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그러면 땅값은 또 오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축이어도 지하철이 연장 개통되거나 새로운 역이 생기면 투자 가치성으로 괜찮겠다. 그리고 부동산 지인이라는 이 빅데이터를 켜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상상 한번 해보시면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예상 가능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 촬영은 사실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카페에 초대를 드렸더니 저희가 지금 한 2주 정도 됐더니 지금 카페에 한 100명 정도가 가입하셨어요. 사실은 저희 유튜브 영상이 여기 끝이 아니라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 사실은 이게 제가 어떤 좋은 의도로 찍었던 유튜브가 또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속상하고 언짢아 하시는 방송이 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지금부터 계속 찍는데 요 뒷이야기들 아마 카페에서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제가 어디가 괜찮을 거라는 유추는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